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엔비디아의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입니다. 특히 CFO 코멘터리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아시다시피 미중 기술 갈등 속에서 그 H20 칩 수출 통제라는 상당한 변수가 있었잖아요. 과연 이 AA 대장주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그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그냥 분기 실적 발표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워낙 AI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전략을 쓰고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걸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 이면을 좀 파헤쳐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그 전체 매출인데요. 1분기 441억 달러. 와, 전년 동기 대비 69%나 늘었어요. 정말 대단한 기세죠. 네,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그 H10 칩 수출 통제 영향을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 그쵸? 그 관련해서 45억 달러 규모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 시장을 겨냥했던 H20 칩 수출에 어떻게 제동에 걸리면서 발생한 재고랑 구매 약정 관련 비용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그 45억 달러라는 금액이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었다는 겁니다. 아, 예상보다는요? 네, 이게 일부 부품이나 자재를 다른 제품 라인에 재활용한다거나 용도를 좀 바꾸면서 손실 규모를 줄였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어떤 운영 효율성 아니면 위기 관리 능력 이런 걸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손실로 털어낸 게 아니라 상당히 기민하게 대응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럼 그 영향으로 아무래도 회계 기준, 그러니까 GAAP 기준 이익률은 좀 낮아졌겠네요. 네, 맞습니다. GAP 기준으로 보면 매출 총이익률이 60.5%로 좀 내려왔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회성 비용, 그러니까 45억 달러하고 관련 세금 효과를 제외한 비일반 회계 기준, 넌갭으로 보면요.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넌갭으로는 어떻습니까? 넌갭 매출 총이익률은 71.3%,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0.96달러. 그러니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와, 71.3%면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규제라는 어떤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업 자체의 경쟁력이나 수익성은 아주 굳건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시적인 충격만 빼면 펀더멘털은 여전히 아주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그 강력한 펀더멘털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사업 부문별 성과를 좀 볼까요? 역시나 데이터 센터가 압도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매출이 391억 달러라니. 와, 한 분기에 거의 400억 달러 가까이 번다는 건데 정말 놀랍습니다. 네,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엔비디아의 확실한 캐시카우, 그렇게 자리 잡았다고 봐야죠. 전년 대비해서도 73% 성장이고요. 이게 근데 단순히 칩만 많이 팔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생성형 AI를 학습시키고 또 추론하는 데 필요한 가속 컴퓨팅 플랫폼 전체에 대한 수요가 그냥 폭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랫폼 전체 수요군요. 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아, 클라우드 기업들이 절반이나요? 네. 이건 단순히 엔비디아의 기술력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쿠다죠. 그리고 네트워킹, 엔휘링크 같은 것까지 다 아우르는 그 강력한 생태계가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다. 이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네트워킹 매출도 전분기 대비해서 64%나 늘었던데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겠군요. 그렇죠. 단순히 칩만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다 묶어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제대로 통하고 있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좀 의외인 건 게임 부문이요. 데이터 센터 워낙 강하니까 좀 가려져 있었는데 게임 매출이 3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요. 여전히 강력하네요. 네, 맞아요. 게임 매출도 전년 대비 42%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새로운 게이밍 GPU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실제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전문가용 시각화학, 프로비즈나 자동차 부문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네, 다 잘 나가네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신기술을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운영 비용 증가는 좀 불가피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40% 이상 늘었죠. 아, 운영 비용이 40% 이상 늘었다고요? 아무래도 성장을 위한 투자는 계속 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현금 흐름은 괜찮았나요? 네, 다행히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 274억 달러로 아주 견조했습니다. 와, 현금 흐름이 좋네요. 네, 그래서 현금 보유액도 537억 달러로 늘었고 또 14억 3천억 달러 규모로 자사주 매입도 하면서 주주 환원도 실행했고요. 재무적으로는 여전히 아주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2분기 가이던스를 보니까 이제 H20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2분기 예상 매출을 45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로 제시했는데요. 여기에는 그 H20 관련해서 매출 손실 예상치 한 80억 달러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0억 달러나요? 꽤 크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감안하면 실제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아주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손실을 빼고 보면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넌캡 기준 매출 총이익 목표치도 한 72% 수준으로 잡았고 연말까지는 70% 중반대를 향해서 가겠다, 이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그 H20 칩 수출 통제라는 예상치 못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데이터 센터 수요와 또 효율적인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잘 관리하면서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전망도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이번 H2 사례에서 우리가 봤듯이 특정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어떤 지정학적 규제, 이런 것들이 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이런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전 세계적인 AI 혁신 수요는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지, 이게 좀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어쩌면 미래의 제품 로드맵이라든지 아니면 공급망 전략 같은 데서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포인트겠네요.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